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공천자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브로커에 불과했던 명 씨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배경은 뭘까?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수행한 명 씨에 대한 보은 성격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 강 씨는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명 씨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 관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이 강혜경 씨 계좌로 총 3,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측은 김 회장을 알지만 당시 선거 캠프에서 직함이나 역할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당선 후 김 회장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이사진 일부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의 주요 고비 때마다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가짜 여론조사 결과가 만들어진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어떤 관계인지 철저한 규명이 요구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학생 자살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7년 114명이었던 학생 자살자는 지난해 21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전 학생들은 어떤 문제들을 겪었을까? 학업 문제와 가족 문제, 개인 문제의 비중이 고루 높게 나타났는데 평균 2개의 문제가 중복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모두 사후에 교사의 관찰로 이뤄진 만큼 실제 학생들이 자살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의 자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기 어려움을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 내가 그냥 참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학교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 자살한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티만 나지 않을 뿐 안으로 곪아가는 마음의 병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마음의 병은 우울이었습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음의 병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번지는 상황. 하지만 문제가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시기도 놓치면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진행된 정훈장교 직무역량 강화 연수. 눈에 띄는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입니다. 전임 원세훈 원장 시절에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들에게는 위증을 시켰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6억 원을 빼돌려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를 계승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걸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진도 부활했습니다. 부패, 내란,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는 훈령으로 금지돼 있지만 방첩사는 예우와 홍보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 목적이라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결성된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사진도 곳곳에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 공교롭게도 법률상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권한을 가진 2명의 장관이 바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입니다. 야당에선 계엄 준비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2플러스 한우를 구입한 박종국 씨. 하지만 받아보니 마블링이 거의 없는 유구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했던 A씨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직접 시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믿고 산 한우가 아닌 다른 고기였던 겁니다. 이런 거짓 표시와 같은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08년부터 축산물 이력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이력번호 12자리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면 소의 개체 정보와 도축 정보, 등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무용지물이란 점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사육과 도축, 포장 처리, 판매 등 단계별로 정해진 절차가 공개되지만 이력번호를 게시하는 건 가장 마지막인 판매 단계에 이뤄집니다. 부분육을 소분하라는 판매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른 고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양심만 조금 버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장이 직접 붙이는 거다 보니까. 1등급 한우입니다. 이렇게 자체 저울을 통해서 투플러스 한우택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명 택가리 수법입니다. 설령 단속이 된다 해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만 달라질 뿐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대구 경북 지역 한우 판매업체 20곳을 단속한 결과 DNA 불일치가 무려 40%에 달하는 상황. 결국 축산물 이력제만 믿고 한우를 사 먹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70에) 찾은 새로운 사랑. 노망일까요? 로망일까요? 7080 노년 세대의 연애 이야기. 저와 함께 보실까요? 83살의 강희건님과 65살 배숙님입니다. 두 사람은 5년 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 때론 친구처럼, 때론 부부처럼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배정원 교수는 개인 SNS 채널에서 노인의 성도 강의하는데요.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서일까요? 노인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생 성을 모르고 산 세대입니다. 이 성을 제대로 알아볼 기회는 고사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살펴볼 여유가 없었죠. 우리에게도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규칙적이진 않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성교육 강의가 열리곤 합니다. 낡은 성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차근차근. 의외로 어르신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연애도 하지 않는 게 근심인 시대. 홀로 사는 노인도 많은데 왜 황혼 연애는 관심받길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야기. 나이 들어 연애하는 건 망측스럽다는 인식이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은 바람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